오늘 에이비바이오의 주가가 2.9%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속상한 상황인 것도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그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이비바이오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 대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속상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때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려가면서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맞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좀 기준을 놓고 보면은 6월 1일부터 7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외인들이 매도만 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코스닥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맞아요. 에이비바이오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에이비바이오가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조정을 받는 마당에 코스피가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코스닥에서도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보다 낙폭이 적습니다. 그 말은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저렴하다는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외인의 수급 4월 29일부터 7월달까지 이 종목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들어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단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하락이 나오고 있던 것도 맞지만 에이비바이오가 지금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의 메리트 안에서 개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답답하다고 이 주식 손절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답답한 내 주식 언제쯤 올라갈까에 대한 질문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볼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세력들은 우리가 이 주식 팔고 떠나길 바랄 거예요.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과 그 시장 안에서 에이비바이오 외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냈어요. 맞나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시기와 반등의 시기와 그런 반등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제가 그동안에 에이비바이오 설명해 드릴 때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반드시 단기간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힘든 싸움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싸움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가 중요하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던 상황이죠. 맞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비바이오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알았어요. 맞나요?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알았는데 언제 올라갈까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던 그랩바디 T와 그랩바디 B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정리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같은 설명을 반복을 안 해요. 자, 요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우리 주주분들 속상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저 이해됐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맞춤형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치가 다 이제 우리가 인지가 된 상태로 반등에 대한 시기를 좀 이야기해 볼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리면 에이비바이오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삼전닉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가 7월 8일에 신호탄을 쐈을 때 비상이 걸렸다, 역대급 신호다, 대비해야 살아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될 걸 알았죠? 제가 맞췄죠? 피해야 되는데 왜 못 피하셨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는 금리가 올라도 그걸 무시한 채로 실적이 그냥 멱살 캐리를 하고 있었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고금리 구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당장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성장을 잘하니까 얘가 그걸 무시하고 멱살 캐리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막 불 붙었을 때 기름 분 게 뭡니까? 레버리지였던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ETF 주식.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에이비바이오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이 에이비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와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하게 못 올랐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금리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부채가 쌓이면 거기에 대해서 부채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내가 돈을 빌려주면 얼마나 이율을 받을지, 돈의 가격, 그 가격에 따라서 받는 이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빅파마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가능성이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사회도 걸쳐야 되고 정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표결을 거치고 결정을 할 텐데 이런 금리가 비싼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어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 실제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런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이런 시국이니까 기술 이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가 뭐 2년 3년 뒤에 가느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런 상황일 때 뭐가 나타나면 금리에 관련된 고금리 시대, 여기에 관련된 물가 상승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원자재라든지 뭐 원유, 뭐 에너지라든지 은행 보험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단기 테마주들이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시장에서 잘 보는 거예요. 원유 관련주가 움직이네. 야, 천연가스 관련주 움직이네. 뭐 구리 관련주, 뭐 철강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움직이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움직이네. 이런 우리 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단계는 ABL 바이오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얘네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리 인상에 관련된 고금리라든지 금리 인상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나면은 걔네가 빠질 거예요, 슬슬. 걔네가 빠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바이오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오주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린 뭘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서 못 가는구나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항상 그냥 고지곧대로 예수금이 나온다고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돼요? 이런 자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금리 인상 관련주, 고금리 관련주, 원자재가 있고요. 원자재, 뭐 석유, 천연가스, 구리, 철강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제 나오는 물가 상승 관련주들, 은행, 보험 이런 종목들 있죠. 그죠? 배당 많이 주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고금리, 물가 상승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떨어지는 이런 기대감, 단순 테마주 있죠. 기업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르고 빠지고 한 이런 흐름들. 요즘에 한성기업이라든지 오남이라든지 흐름 너무 좋잖아요. 뭐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 형성이 됐는데 재료 너무 신선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증시여서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애국 테마주가 갑자기 등장했다. 이거 매수해라.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BA 바이오도 지금 당장 뭐 매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지금 계속 빠질 거니까 속상한 채로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죠.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어. 이걸 모르잖아? 내 종목 왜 안 가? 왜 안 가? 좋은 호재가 있는데 왜 안 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때 준비되어 있겠어요? 이미 손절하고 나간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못 가는 건 뭐다? 이런 증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 그럼 앞으로 증시의 상황을 좀 제대로 봐줘야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챙겨 보셔야겠죠. 그죠? 언젠간 AB바이오가 품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갈 텐데 그 반등의 시기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선 지금의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한지를 알고 있었어야 됐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월요일장 오르나 떨어지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좀 이미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삼전닉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고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은 뭐예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지금 뭘 해야 된다? 매수해서도 안 되고 매도해서도 안 된다.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팔고 나가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갈 뿐이지 주가 가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외인들 지금 담아가잖아요. 반도체 저렇게 차익 실현 나오고 있을 때 속상한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외인들은 지금 이 AB의 바이오를 담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코스피 부양책 너무 좋았죠. 근데 코스닥 부양책 없습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 있어요 없어요?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자 리가켄 바이오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를 왜 봅니까? 국민 성장 펀드 5천억의 투자 결정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올랐어요. 왜 올랐죠? 리가켄 바이오가 국민성장 펀드의 선택을 받아서 5천억에.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성장 펀드가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다라는 신호탄인데 그럼 리가캠이 좋은 거지 AB바이오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리가켄바이오랑 ABA바이오는 ADC 분야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죠. 그러면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바이오를 본 게 아니라 ADC를 보고서 투자를 결정하기로 한 거라면은 사실상 리가켄바이오만 연결된 게 아니라 ABA바이오도 연결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바이오를 선택한 배경은 ADC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실,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맞아요. 코스닥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매수의 시기라든지 반등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AB바이오의 재료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만 놓고 보더라도 이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이 전고점 가는 거 이상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좋으면 전고점 뚫어낸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랩바디 B 여전히 너무 좋은 재료고 거기에 그랩바디 T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얹어지는 건데 그랩바디 T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그랩바디 B보다 좋으면 좋았지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상징이 담긴 펀드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 수혜주까지 이어진다면 이거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수급이 들어오는 이벤트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정책의 한 일환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코스닥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때도 정책의 한 일환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만들어지는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겠죠.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하는 적기는 장중에 들어오는 수급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떨어져 봐요. 야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영상에서 말했던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였구나. 손절하고 나갑니다. 혹은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야 이거 왜 만든다 하는 거야? 야 이거 지금에서 팔아야 되나?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팔아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AB바이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의 상황은 갑자기 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하락이나 급등이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준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판단을 올바르게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제가 내려드릴 거니까 기준을 알려드리고 브리핑 다 드릴 거니까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7371-7454 여기로 AB바이오라고 남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장중에 모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문자 알림 서비스부터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릴 건데 여러분은 영상 구독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VIP를 가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내용들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직 상담이 번호만 기억하세요. 7371-7454 이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이 번호 저장해 놓으면 장중에 어떤 연락이 와도 상담이 번호 아니네? 필요 없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VIP 요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VIP 요금 안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번호 저장해 놓으셔야 된다. 번호 저장하고 문자 담겨된 이유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이 될 건데 그 피말리는 싸움 속에서 갑자기 주가가 요동을 치는 날이 언젠간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변동성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영상에 담아드렸으나 장중의 실시간 대응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중의 대응을 받아가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로 AB바이오라고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반등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죠? 증시의 상황이 어디로 흘러간다? 고금리, 금리 수혜주, 물가 상승 관련주 여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테마주라든지 이유도 없이 오르고 빠지는 급등 테마주들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바이오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좀 금리 테마주, 단기 급등 테마주 얘네가 가다가 좀 진정이 되면 이젠 좀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뭘 봐야 된다? 코스닥을 봐야 된다. 코스닥을 봤더니 뭐예요? 코스닥을 봤더니 야 이거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남아있고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는 빠져도 외인과 기관을 계속 담거든요. 얘네가 지금 담아가면서 드디어 뭔다? 지수가 지금 외인과 기관이 담아도 하락만 하고 있었는데 외인과 기관이 담으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맞아요. 그때부턴 우리가 두 번째 트리거로서 AB바이오가 올라갈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에이베바이오가 마주하는 여러 임상 데이터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에스모라든지 이런 주요 학회 일정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일정과 기대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반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 안에 들어오는 수급과 매수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주가 반등의 세기라든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들은 우리가 또 장중에 만나보는 거기 때문에 문자 남겨서 별도로 챙겨가시면 되고요. 구독하시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그분들만 따로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했던 영상인 만큼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또다시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구독까지 하셨다면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베이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베이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